아프릴리아는 최근 몇 년간 모토GP에서 가장 흥미로운 혁신 중 하나를 도입했습니다. 포뮬러 1에서 영감을 받은 공기역학 시스템으로 특히 맥라렌이 사용했던 유명한 F-덕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복사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요, FIM은 이미 눈치를 살피고 있으며 경쟁자들은 사적으로 항의하고 두카티의 엔지니어들은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프릴리아는 공기역학의 성배를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의 움직이는 부품 없이 공기 흐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서보도, 버튼도, 함정도 없습니다. 오직 물리학만, 오직 지능만,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게 간단하고 빛나는 아이디어입니다. 아프릴리아가 125치치에서 첫 번째 타이틀을 획득한 지 26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31년의 역사, 모든 카테고리에서 총 112개의 포디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런 것을 이루어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릴리아는 결코 선호받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바라보던 작은 이탈리아 브랜드 두카티가 휩쓸고 혼다와 야마하가 파이를 나누는 동안, 하지만 2026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릴리아는 더 이상 논란의 네 번째 팀이 아니라 모든 그리드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포뮬러 1에서 15년 동안 금지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모토GP 팀이 자동차 경주의 최고 카테고리에서 금지된 아이디어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기술위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혹시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모토GP 규정에는 트럭 크기의 구멍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묘하고 빛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활용된 법적 공백입니다. 규정을 한 줄도 어기지 않으면서도 오토바이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매우 지능적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즌 중간에 규정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토GP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스템을 조각조각 분석할 것입니다. 왜 아프릴리아가 정답을 찾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한 윙에 수백만을 쏟아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광고주가 아닌 엔지니어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공기 통로, 흐름의 변화, 직선에서 얻은 속도, 코너에서 회복한 하중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이것이 모토GP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인지 아니면 금지되어야 할 법적 함정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주길 원해. 하나만. 이 시스템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금지, 멋져, 불공평, 어떤 것이든 단어 하나만.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빨간 버튼을 눌러줘. 이건 기술적인 롤러코스터가 될 거야. 구독해. 이건 시속 300의 커브와 같아. 함께하는 게 더 나아. 말해줘. 한 단어. 아프릴리아는 우연히 이 아이디어에 도달한 게 아니야. 수년간의 공기역학적 좌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5년 두카티가 모토GP에서 전면 날개로 혁신을 일으킨 이후 모든 브랜드가 이 모델을 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릴리아는 할 수 없었습니다. 두카티의 예산도, 혼다의 공기역학 부서도, KTM의 레드불 엔지니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해왔던 대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2024년 노알레의 한 엔지니어가 이름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더 많은 날개를 추가하는 대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기를 재조정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도 자전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활용하여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요? 그 아이디어는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풍동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시스템이 단계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동식 날개가 아닙니다. 버튼으로 열리는 플랩도 아닙니다. 앞쪽 카우링 내부에 숨겨진 일련의 내부 관들로 지금까지는 냉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직선 주행 중이고 라이더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포크가 압축됩니다. 앞부분이 내려갑니다. 이 움직임은 항상 존재해왔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전에 닫혀있던 내부 채널을 엽니다. 공기는 작은 흡입구를 통해 들어가고 직경이 겨우 2cm인 관을 따라 이동한 후 스윙암 바로 뒤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구멍을 통해 나갑니다. 이 공기 흐름은 뒷바퀴의 와류를 깨뜨립니다. 공기역학적 압력을 줄입니다. 갑자기 오토바이는 엔진을 건드리지 않고도 최고 속도가 7km 더 빨라진다. 더 이상의 힘 없이 단지 잘 조정된 공기로만. 그러나 마법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토바이가 코너에 들어가 기울어질 때 기하학이 변한다. 포크가 확장된다. 중력과 차체의 자연스러운 변형으로 인해 채널이 닫힌다. 공기는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숨겨진 소형 와류 생성기로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직선에서 속도를 제공하던 같은 시스템이 이제는 공기역학적 하중을 제공한다. 코너에서 최대 14kg의 다운포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필요할 때 뒷차축에 14kg의 파일럿이 앉아있는 것과 같다. 미끄러짐이 줄어들고 타이어 온도가 낮아지며 더 일찍 가스를 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일럿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이루어진다. 그저 조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의 스타일은 매뉴얼과 같지만 악마가 쓴 매뉴얼이다. 두카티의 엔지니어들은 눈을 비비고 있다. 그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순수하게 수동적인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스위치가 없는 공기역학적 스위치. 그래서 2026년 세팡 테스트에서 아프릴리아가 이를 발표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아무도.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절벽으로의 도약이었다. 2026년 첫 경주. 카타르에서 아프릴리아에 새로 영입된 호르에 마르틴은 터보를 단 것처럼 공식 두카티를 지나쳤다. 텔레메트리에서 보인 것은 직선에서 7.2km/h 더 빨랐다. 그리고 코너에서는 뒷타이어가 바냐이아의 두카티보다 3바퀴 더 버텼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때 이미 이번 시즌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증상이 보였다. 아프릴리아는 순수한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 거대한 윙이나 터보차저 엔진이 없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겼다. 공기는 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말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고 생각 없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며 거리의 더비처럼 어깨로 추월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기역학적 수술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항만 보았던 곳에 흐름을 그렸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가스를 열었고 더 많은 그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스타일은 싸움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표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모토GP에서 화를 내는 것은 FIM에 항의하고 언론에 보고서를 유출하며 도르네 규정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카티는 이미 3번의 비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보르고 파니갈레의 천재 지지 달리냐는 사적으로 이것이 규정의 정신을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소리로 분명히 말하면 처음으로 그것을 발명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릴리아는 결코 항의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코 강자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빠르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안녕을 위해 너무 빠르게, 순수함보다 교활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세상에서 너무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유리한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겸손. 아프릴리아는 결코 언론의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결코 선호되는 팀이 되기 위해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으며 결코 격렬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패독 내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아프릴리아는 단지 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터사이클과 같은 미디어 중심의 스포츠에서 그들을 조명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명이 꺼지면 엔지니어들은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아프릴리아는 이미 사무실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 더 시끄럽고 조금 더 정치적이었다면 아마 FIM이 그들에게 도면을 보여주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릴리아는 아프릴리아였다. 그리고 아프릴리아는 사무실보다 트랙에서 이기는 것을 선호했다. 규정을 분석해보자.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모토GP 기술 규정 제2.4.3조는 주행 중에 라이더가 조정할 수 있는 모든 이동식 공기역학 장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체의 자연적인 변형이나 오토바이의 기울기로 인해 행동이 변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법의 허점이다. 그것이 아프릴리아가 통째로 트럭을 밀어넣은 틈이다.
그들은 움직이는 부품이 없다. 모든 것이 정적이다. 움직이는 것은 오토바이이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항상 움직여왔다. 그들이 한 것은 그 움직임을 이용해 공기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마치 댐을 건설하는 대신 흐름 속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운 것과 같다. 2026년 아메리카스 그랑프리에서 첫 번째 코너에서의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다. 한 듀카티가 베제키의 아프릴리아를 뒤에서 치었다. 그러나 다른 해들과 달리 아프릴리아는 쓰러지지 않았다. 충격으로 포크가 압축되면서 공기역학 시스템이 급격히 통로를 열고 오토바이를 안정시키는 공기 흐름을 방출한다. 베제키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직진한다. 경주에서 승리한다. 아프릴리아의 엔지니어들은 박스에서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빠르게 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라이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규정에도 없다. 그것은 단순히 멋지다. 그러나 최악은 속도가 아니었다. 최악은 순간이었다. 아프릴리아가 챔피언십에서 선두로 도착할 때마다, 1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할 때마다 두카티의 새로운 항의가 나타났다. 아니면 언론에 유출된 보고서, 아니면 깜짝 기술 점검. 그리고 그곳이 진짜 아픈 곳이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적들, 수년간 지배해온 사람들, 패배를 스포츠맨답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정치적 무기로 당신을 보이콧한다면 당신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당신은 모두와 싸우고 있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 온다. 감동적인 부분. 소수만이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는 진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릴리아 시스템은 3가지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강한 제동이 있는 직선, 포크가 14mm 이상 압축됩니다. 이는 라디에이터 입구 바로 뒤에서 고압 공기를 포착하는 주 관로를 엽니다. 공기는 변형 단면의 터널을 통해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출구는 종축에서 45도 위치에 있으며 바로 진동 암 위에 있습니다. 이 공기 흐름은 회전하는 뒷바퀴가 생성하는 저압 영역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 효과는 전체 공기 저항을 12% 줄이는 것입니다. 번역, 엔진을 만지지 않고도 최고 속도. 두 번째 단계, 코너 진입. 오토바이는 50도 이상 기울어집니다. 포크는 부분적으로 확장됩니다. 주 관로는 중력에 의해 닫히지만 측면 아가미를 통해 공기를 포착하는 보조 관로가 열립니다. 그 공기는 작은 터널로 재배치되어 후미에 위치한 소용돌이, 생성기로 이어집니다. 이 소용돌이는 접촉 영역에서 뒷바퀴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후방축의 공기역학적 하중이 8% 증가합니다. 번역, 더 많은 견인력, 더 적은 미끄러짐, 더 차가운 타이어. 세 번째 단계, 코너 출구. 오토바이가 곧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포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2개의 통로가 부분적으로 닫힙니다. 시스템이 중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최대 속도도 최대 하중도 아닙니다. 수직 가속을 위한 완벽한 균형. 모든 것은 2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곡선, 모든 회전, 경주 내내 발생합니다. 이는 쉬지 않고 마모 없이, 유지 보수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직 공기, 오직 물리학, 오직 아프릴리아. 그런데 혼다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복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릴리아의 시스템은 그들이 2024년부터 개발해온 반대 회전 크랭크샤프트 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엔진은 특정 순간에 통로를 열고 닫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진동을 생성합니다. 단순한 공기역학이 아니라 기계적 통합입니다. 혼다는 그 엔진이 없습니다. KTM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카티는 개발할 수 있지만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아프릴리아는 이미 트로피를 진열대에 놓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멈추고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두카티의 수석 엔지니어였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항의했을까요? 복사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마디, 항의, 복사, 포기, 그냥 어떤 것이든 한 단어만.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봐. 이 채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작은 팀이 되고 싶어 해. 구독해. 자, 말해봐. 계속하자. 왜냐하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2026년 월드컵은 아프릴리아의 독백이 되고 있어. 첫 5경주에서 호르헤 마르틴이 3번 이겼고 베제키가 2번 이겼어. 두카티, 혼다, KTM은 남은 조각을 놓고 싸우고 있어. 아프릴리아의 최고 속도는 평균적으로 두카티보다 5.3km/h 더 빨라. 그리고 빠른 코너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 아프릴리아의 뒷타이어는 경쟁자들보다 3바퀴 더 오래 갑니다.
고무 관리가 핵심인 챔피언십에서 이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열, 세팡이나 불이람과 같은 극한의 온도를 가진 서킷에서는 내부 관이 팽창으로 인해 최소한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아프릴리아는 400도까지 변형되지 않는 탄소 복합재와 티타늄 섬유로 만든 특수 소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태국 테스트에서 한 대의 공장 바이크가 보조관에서 약간의 마모를 겪었습니다. 이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스템이 레이스에서 실패하면 바이크는 모든 이점을 잃게 됩니다.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날카롭지만 부서지기 쉬운 수술용 칼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팀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기는 것이 공정한가요? 아니면 단순히 적용된 지능일까요? 모터사이클 역사에서 큰 지배는 항상 논란이 있는 혁신에 의해 선행되어 왔습니다. 두카티는 출발 시 뒷서스펜션을 낮추는 홀샷 시스템으로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혼다는 90년대에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대세를 이뤘습니다. 야마하는 크로스 엔진으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그 당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두 이후에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이점을 주는 동안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토GP에서는 법의 문자를 위반하지 않는 한 정신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릴리아는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즌을 요약하는 이미지가 있다. 박스에 있는 호르헤 마르틴, 귀에서 귀까지 미소를 지으며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동안 텔레메트리를 보고 있다. 그 이미지는 매주 일요일 반복된다. 그리고 이는 우연이 아니다. 수년간의 조용한 작업,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잠을 자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결과다. 아프릴리아는 운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자격으로 이겼다. 하지만 아직 문을 닫지 못한 규정 덕분이기도 하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모터스포츠는 단순한 힘과 선수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또한 창의력, 법의 허점,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꿈꾸는 용기도 필요하다. 아프릴리아는 수년간 작은 브랜드였고 다른 곳에서 엔진을 구매하며 웃음이 나오는 예산으로 생존해왔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복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 그것은 단순한 훌륭한 팀이 아니다. 그것은 교훈이다. 그리고 교훈은 때때로 패배보다 더 아프다. 챔피언십은 운, 밀어붙임,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이겨진다. 반면 존경은 아프릴리아가 얻은 것처럼 커브마다, 해마다, 공기 통로마다 쌓아온 것이다. 그들은 누구를 밀어내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않았다. 언론의 보고서를 유출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만 했다. 그리고 잘한 일은 결국 항상 드러난다. 비록 경쟁자들이 불평하더라도, 비록 기술위원들이 곁눈질하더라도, 기자들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다가옵니다.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경쟁팀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를 금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모토GP 위원회의 만장일치 투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원회는 FEM, 도르나 및 팀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협회의 일원은 누구입니까? 에이프릴리아입니다. 즉, 에이프릴리아는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혁신에 반대하여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시스템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도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27년에 새로운 공기역학 규정이 도입될 때 시스템을 새로운 규칙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이는 철학입니다. 에이프릴리아는 모터사이클의 미래가 더 많은 마력이 아니라 더 많은 지능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FIM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공개적으로는 중립적입니다. 사적으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프릴리아가 2026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 시스템으로 승리한다면 모든 브랜드는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매우 비싼 스포츠에 더욱 비용을 증가시키는 기술 전쟁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 전쟁이 모토GP의 본질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이 없다면 이것은 단일 브랜드 챔피언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팀들도,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은 특히 분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개의 뚜렷한 진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속임수라고 말하며 아프릴리아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들을 실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날개가 등장한 이후 가장 큰 기술적 천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두카티가 그것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항의하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작동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너무 잘 작동해서 두렵습니다. 다니 페드로사는 모토GP에서 챔피언십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지만 아프릴리아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계 극복이라는 동일한 필요에서 태어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페드로사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아프릴리아는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재능과 기지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예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페드로사는 자전거가 부족했습니다. 아프릴리아는 머리가 넘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기술 분석, 직선 속도, 하중의 킬로그램, 두카티의 항의와 마르틴의 미소 후에 당신에게 이 시스템은 금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토GP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일까요? 댓글에 한 단어로 대답해 주세요. 금지 또는 위대한.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학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압니다. 혁신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를 속임수라고 부르지 않았던 지기 달리냐에게 말해보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우리 중 한 명입니다. 발명품이 항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 아시죠? 모토GP의 미래가 청정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 구독하세요. 세팡에서 아프릴리아의 첫 최고 속도를 보았을 때 박수를 보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두카티가 무적이라고 믿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타이틀은 예산으로 얻어지지만 아이디어로도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릴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아프릴리아를 위해 가장 큰 예산을 가지지 않았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바람 터널에서 밤을 새우는 익명의 엔지니어들을 위해 공기가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회색 아프릴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빠릅니다.